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육수면 번뇌가 연하는 시간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탐욕, 진노, 오만과 관련된 3세의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세친이 제시한 개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친 자신이 이 개송을 조금 자세히 풀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세치는 이제 앞서의 개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설해 가는데 먼저 개송 제1구로부터 제6구까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안에는 비록 다수가 있을지라도 여기서는 소개사, 즉 유정이 거기에 얽매여지는 사안을 설명한 것이다. 제2구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응당 아직 단절되지 않음은 이후의 부문에도 흘러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안 가운데 탐욕, 진노, 오만이 있다면 그리고 제3구의 설명입니다. 그것들은 과거세에서 이미 생성되어 아직 단절되지 않은 것이거나 혹은 현재에서 이미 생성된 것으로서 3세의 이러한 특정한 사안의 유정을 얽맬 수 있다. 탐욕, 진노, 오만은 자상혹인데 모든 유정들에게서 고정적으로 두루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4구 설명입니다. 만약 미래세의 의식에 상응하는 탐진만 세 가지라면 3세에서 두루 일어나며 더 나아가 단절되지 않은 것이라면 모두가 유정을 3세의 모든 사안에 얽맬 수 있다. 제5구 설명입니다. 미래세의 오식에 상응하는 탐욕과 진노는 만약 단절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즉 미단의 가생이라면 오직 미래세에만 얽매고 제6구 설명입니다. 미래세의 오식에 상하는 탐욕과 진노는 만약 단절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것이라면 즉 미단 불생이라면 역시 3세에 얽맬 수 있다. 예. 약간 자세히 설명됐지만 우리가 가졌던 의문점은 아직 해설되지 않았습니다. 예, 간략한 해설을 보면요. 세치는 여기서 말해지는 사안이라는 말이 번뇌에 의해 유정이 거기에 얽매여지는 사안을 가리키며 소개사라고 했었지요. 논의되는 번뇌는 단절된 번뇌가 아니라 단절되지 않는 번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그는 과거나 현재에서 이미 생성된 탐욕, 진노, 오만은 이를 일으킨 3세의 특정한 사안에 유정을 얽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탐욕, 진노, 오만이 특수한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래세의 의식에 상하는 탐욕, 진노, 오만은 3세의 모든 사안에 유정을 얽매는 변행이라고 밝힙니다. 예, 몇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보이는가요? 미래세라는 건 미래라는 시간대, 이 세상 세자가 시간을 가리켜요. 미래세 그러면 미래라는 시간대, 과거세 그러면 과거라는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탐진만 이 자상혹으로서의
즉 특수한 번뇌로서의 이 세 가지 번뇌에 대해서 설명됐는데요. 이 구사론송소라는 책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의식에 상응하는 탐욕, 진노, 오만 세 가지가 3세의 특정한 대상만을 연한다고 보는 이유, 즉 자상혹, 특수한 번뇌, 인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응당 알아야 하니 변행은 반드시 두 의미를 구비해야 한다. 변행 또는 변자가 두루 변인데요. 편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편재해서 두루 존재해서 운행하는 것, 편행, 활음조를 위해서 변행이라고들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변행은 반드시 두 의미를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세변, 시간대에서 편재해야 한다. 시간대에서 두루 해야 한다는 것인데, 즉 현재 시간대의 사안만이 아니라 3세 모두의 사안에 얽매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세변이라는 건 3세의 모든 대상에 얽맨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변인데, 이거는 사실에서의 편재, 그걸 줄여서 간단히 사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특정한 사안만이 아니라 일체의 자기소yon, 일체의 자기의 인식 대상에 얽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의식의 탐욕, 진노, 오만 세 가지는 비록 3세에 대해 두루 있지만, 두루 현행하지만 사안에 대해 두루 있음을 결여하므로, 즉 모든 사안에 대해 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특정한 대상을 연함이 있다고 일컫는데 여타의 대상을 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차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상, 이 경계라는 말인데 의미상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정리해 봤어요. 세변과 사변을 두루 갖춰야 변행인데 과거와 현재 의식에 상하는 탐진만은 비록 세변이지만, 즉 3세에 두루 하지만 특수한 번뇌인 까닭에 사변은 아니므로, 즉 모든 대상에 대해 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대상을 연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의식의 탐욕, 진노, 오만이 변행이 됨에 대해 구사론 본의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변행이라는 말은 세변과 사변을 함께 갖춘 것을 말한다. 세변이라는 것은 3세 모두에서 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변이라는 것은 모든 사안에서 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탐욕, 진노, 오만은 세변이기는 하지만 사변은 아니다. 즉 3세에서 두루 현행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수한 번뇌, 자상혹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의식의 탐진만이 변행이 됨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식의 탐진만이 아니라 미래의식의 탐진만이에요. 이것이 변행이 된다. 왜 변행이 되느냐? 예, 저희가 의문을 가졌었죠. 왜 탐진만이 미래의식에서 생겨났을 때는 그걸 변행이라고 하느냐? 이게 특수한 번뇌인데 그러면 특수한 대상만을 연할 텐데 왜 변행이라고 해서 모든 대상을 연한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사론 본의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생성될 수 있는 의식상응의
탐진만은 비록 자상옥 특수한번뇌일지라도 미래에서의 종류가 무한하므로, 대상의 종류가 무한하므로 생성될 수 있는 종류에 있어서 소연의 구분이 광대하다. 하나하나의 유정에서 비록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사변의 의미를 구비한다. 그러므로 세변, 사변, 변행이라고 부른다. 세변도 갖추고 사변도 갖춰서 변행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죠. 미래에서의 종류가 인식 대상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연의 구분이 광대하다. 소연들, 인식 대상들을 구분하면 광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중에서 비록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한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라고 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음이 없다. 얽매이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미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변의 의미를 구비하고 그래서 변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간략한 해설을 보면요. 미래에서 생성될 수 있는 의식상의 탐진만은 비록 특수한 본능에 이어서 원래 사변일 수가 없는 것일지라도 미래에서 생성됨의 종류에 있어서 인식 대상들이 광대한 까닭에 사변의 의미를 갖는다고 간주하여 변행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식상의 탐진만은 과거와 현재의 의식의 탐진만은 3세에 걸친 세변이지만 특정한 사안에만 통하는 특수한 번뇌에 이어서 사변이 아니므로 변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미래의 의식의 탐진만은 생성됨의 종류에 있어서 그 인식 대상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비록 특수한 번뇌일지라도 3세의 모든 사안의 얽매는 변행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죠? 논의가. 과거에 이 논사들이 이 시간에 관해 또 번뇌에 관해 논의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상반된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서 세친이 아비달마 구사론에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친의 입장은 곧 종합 정리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또한 세친은 미래세의 전 오식에 상하는 탐욕과 진노를 단절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것과 단절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단절되지 않은 본뇌들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 가생이라고 그랬고요. 생성되지 않는 것, 불생이라고 했는데 이 둘을 구분하고, 전자는 자기 시간대에, 즉 미래 시간대의 사안에만 유종을 얽매고 후자는 3세의 사안에 유종을 얽맨다고 말하였다. 눈, 귀, 코, 혀, 몸은요, 직접 지각하는 대상에 대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죠. 항상 직접적 지각이니까 그 작용하는 시간대의 대상에 유정을 얽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 시간대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탐지는 과거의 시간대의 대상에, 현재의 탐지는 현재 시간대의 대상에, 미래의 탐지는
미래의 시간대의 대상에 유정을 얽매는데요. 생성될 수 있는 탐진일 경우에 그렇고 생성되지 않는 탐진일 경우에 그러면 유정을 얽매는 대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3세 사안에 유정을 얽맨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호식의 번뇌는 탐진치 세 가지예요. 탐욕, 진노, 치, 우치, 어리석음, 무명이라고도 번역되는 거예요. 탐진치 이 세 가지가 전오식에 상하나 번뇌이고요. 제6식 의식에 상하는 번뇌는 탐진만 무악의 이 6개의 번뇌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자를 붙인 것은요. 오식 다음에 의식이 있고요. 의식 다음에 제7식 말라식이 있고요. 7식 다음에 제8식 아레야식이 있어요. 유식 불교에서 이 팔식론이 전개되는데요. 인간의 알은 8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전호식은 알겠지요. 의식도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제7 말라식은 그 에고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 인식 능력이에요. 자기 중심적 암, 에고 중심적 암을 말라식이라고 하고요. 제8식은 심층의식이라고도 해석하는데요. 저장의식이자 무의식이자 심층의식이다. 이렇게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레야식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간단히는 장식, 저장장자에 장자를 써서 장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레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식 이전의 것이다 해서 전자를 붙여서 전오식이라고 했는데요. 전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구사론기에서는 단절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것, 미단가생과 단절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것, 미단불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 오식 상응의 탐욕과 진노는 만약 단절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상을 반드시 구비하기 때문에 오직 미래의 사안에만 얽맨다. 미래의 오식상의 탐지니까 미래의 사안에만 얽매겠네요. 그러므로 아비달마 순정리론에서 이른다. 이것은 이미 현현함에서 연유한다. 오식상의 현현함은 나타남, 현행함,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식상의 생성될 수 있는 수면은 만약 과거에 이르면 오직 과거에 얽매고 현재에 이르면 오직 현재에 얽매고 등등 이러한 의미는 다른 것에 준해서 알 수 있다. 만약 의식과 상하는 이번에는 의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전호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만 이야기했어요. 의식과 상하는 생성될 수 있는 수면이라면 과거와 현재에 이르러 단절되지 않은 것일 경우에 자기 시간대의 법이 아닌 것의 얽매임을 인정한다.
미래의 오식상의 탐욕과 진노는 만약 단절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것이라면 종류가 다수이기 때문에 역시 3세 사안에 얽매일 수 있는데, 소연인 대상이 간혹 미래에 있거나 간혹 흘러서 현재에 이르거나 간혹 과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우리가 미래라고 해도 5년 후의 미래가 있고 10년 후의 미래가 있고 15년 후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5년 후의 미래는 10년 후의 미래에 비춰보면 과거가 되죠. 그리고 15년 후의 미래는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역시 미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의 미래에 놓인 대상도 있고 10년 후의 미래에 놓인 대상도 있고 15년 후의 미래에 놓인 대상도 있죠.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미래에 놓여 있지만, 그렇죠? 근데 10년 후의 미래를 기준으로 하면 5년 후의 미래의 대상은 이미 과거가 되어 있고요. 15년 후의 미래의 대상은 여전히 미래의 대상인 것이고요. 10년 후의 미래의 대상은 10년 후에 봤을 땐 현재의 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 세 대상이 모두 미래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10년 후라는 기준을 취하면 하나는 10년 후 이후의 미래에 있고 하나는 5년 후니까 10년 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것이 되고, 10년 후의 시점에 놓인 대상은 현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소연인 대상이 간혹 미래에 있거나 간혹 흘러서 현재에 이르거나 간혹 과거에 흘러든다. 그래서 능연이 비록 거듭 연을 결여하여 생성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생성되지 않는 번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생성되지 않을지라도 수면이 단절되지 않았음에 연유하기 때문에 수면의 성품의 유종을 3세에 얽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육수면은 모두 의식에 상응하지만 전 오식에도 상응하는 것은 자성옥 중에서는 탐욕과 진노뿐이고 공상옥 중에서는 무명뿐이다. 그 탐진무 또는 탐진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고요. 미래의 전오식 상의 탐욕과 진노는 단절되지 않고 현행으로 생성을 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인식 대상을 구비하는 것이기에 유정을 미래세에서의 현재 사안에만 얽맨다는 것이다. 미래 기준에서의 현재요. 그런데 미래의 전오식 상의 탐욕과 진노가 단절되지 않고 현행으로 생성되지 않는 것이라면, 현행으로 생성되는 미래의 사안에 얽매는데 생성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단지 수면들이다. 이 수면들에게는 소연인 대상의 종류가 시간을 따르면서 3세에 걸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수면들이 유종을 3세의 모든 사안에 얽맨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결국 오식상의 탐욕과 진노는 현행하는 경우 현행하는 시간대의 사안에 유종을 얽매고, 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하는 시간대를 말할 수 없기에 3세의 모든 사안에 유종을 얽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식상의 탐진에 대해서요. 미래의 전 오식상의 탐욕과 진노는 단절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것일 경우 미래세의 인식대상을 구비하는 것이기에 미래세의 사안에만 유종을 얽매므로 변행이 아닙니다. 반면 미래의 전오식 상의 탐욕과 진노는 단절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것일 경우 3세의 모든 사안을
자신들의 가능한 인식 대상으로 삼음으로 변행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진노만 다뤄서 이게 자상혹이기 때문이죠. 하나 남은 무명은 이게 공상혹인데, 여기 무명이 있죠. 이 공상혹, 전오직상의 번뇌로서의 공상혹이 무명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의식에서만 번뇌가 있는 게 아니다. 오식에서도 번뇌가 있다.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몸에서도 번뇌가 있는 것이고, 번뇌가 현행했던 번뇌가 종자로서 잠자는 상태로 수면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번뇌 발생의 원인이 되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신체로 접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번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식으로서의 마음만 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입도 잘 통제할 수 있어야겠네요. 예, 오늘도 쉽지 않은 대목 여러분 경청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